옥상에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송 기자, 이거 어제 JTBC 단독 보도였죠? 네, 저희 보도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30대 남성이 공사 중인 건물에 올라가는데요. 여러 가지로 수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 가림막도 건드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 건물이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인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 가림막 같은 걸 건드려 보이는 모습도 찍혔는데 경찰이 와서 검거가 됩니다. 경찰이 나선 이유는 공사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출동한 경찰에 결국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자, 도대체 건물 옥상에 저 남자는 왜 올라갔던 걸까요? 자, 공사 현장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에는 가까이서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 계단 타고 나서 계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저 깜깜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 거기 또 건물 옥상에는 뭐하러 갔을까? 깜깜한 건물 13층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는 불 켜진 창문은 얼마나 잘 들여다 보일까요? 그리고 본인도 숨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건너편에서 불 켜진 창문 사이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전 촬영을 했다고 해서 맞은편 건물 옥상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다길래 뭐 정말 대단한 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망원경, 약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망원경을 놓고요. 그 망원경에 비추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에 이 눈 딱 붙는 그 그렇죠. 부분을 거기다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걸 찍었다. 그걸 찍었던 거예요. 참 이제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휴대전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속옷 차림의 여성, 또 나체 여성들의 영상들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이 말이죠. 그 학교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해서 조금 전에 긴급 체포가 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자, 양 변호사님, 이제는 정말 뭐 사방에서 지금 찍어요, 지금. 예? 그렇게요. 점점 그러니까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치들이 얼마 전 해를 거듭해서 나오고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망원경 이렇게 들이댔으니까 무슨 원시적인 조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외 홈쇼핑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카메라 렌즈에 망원 렌즈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팝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우습게 볼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망원경에 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정말 정말 스파이 도구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게. 자, 소장님, 진짜 말이죠. 드론을 띄워서 찍어대질 않나? 망원경으로 쭉 당겨서 찍질 않나? 진짜 이제는 정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성분들, 피해 여성분들이 앞에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밤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숨어서 또 찍어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집에서도 편하게 못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전효정 씨의 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집조차 뭐 예전에는 공중화장실 가면 안 된다, 수영장 가면 안 된다, 사무실에서도 찍었다, 오늘은 뭐 학교에서도 찍었다. 집만이 그래도 안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집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몰래카메라 이런 게 관음증의 어떤 증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관음증이 굉장히 좀 깊은 병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뭐 쉽게 나아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훈계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도 좀 더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치료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또 이 성적으로 굉장히 그 억압이 될수록 더 심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처벌과 치료가 다 요해지는 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정말 내 방, 내 집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간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우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주거 지역이 굉장히 밀접해 있고 생활 맞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뭐 교통, 시설도 그렇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빈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 이런 것들은 쉽게 사그라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이라고 지금 박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정당국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거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래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거든요. 나와서 이걸 반복하지 않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앞서 말씀 중에 전해드렸던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장 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그 초등학교장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전에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